결정형 유리기산이라는 그런 물질에 저희가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었던 겁니다. 이것은 1급 발암물질과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사실 노동자들 현장에서 그거 몰랐습니다. 제가 12년, 13년 동안 조선소에서 있으면서 그런 사고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냥 이제는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 일어나는 일이다. 항상 나만 안 다치면 된다. 실제로 품질과 공기를 당긴다는 이유로 공법이 알루미늄 폼 공법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죠. 저희한테 이제 저희 작업자한테 직접적인 이제 이 라인이 지체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저희한테 이제 작업자한테 묻고 있는. मेरै कम्पनीमा 2 वर्षभित्रमा लगभग 6 जना जति चाहिँ दुर्घटनामा परिसक्यो। कसैको चाहिँ हात छैन, कसैको औँला छैन, कसैको चाहिँ खुट्टा काटेको छ, 기계를 चल्दैन। 갈 개체하는 धेरै डेन्जर कम्पनी पनि होइन, हाम्रो कम्पनी चाहिँ धेरै त्यस्तो डेन्जर पनि होइन, तर ट्रेनिङ नभएर ट्रेनिङ प्राप्त नदिएका कारणले त्यसरी दुर्घटना हुने गरेको पाइएको छ।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재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도 처벌을 받는데요.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기소된 산안법 위반 사건을 살펴봤더니 그 기소 유형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정식 기소되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약식 기소되어서 처음부터 벌금형 선고만 받느냐. 그런데 산안법 위반 사건 중에 정식 기소된 경우는 단 4.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재판을 회부되는 비율이 5%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나머지, 그러니까 95%가 넘는 비율은 약식 명령을 받습니다. 법관 앞에 세울 정도의 범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벌금형 처분을 처음부터 받는 것입니다. 2017년에 구속 기소된 사건,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는 경우인데요. 사건은 전체 13,187건 중에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건만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로 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식 재판이 청구되어서 재판을 받은 사건 중에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4명입니다. 2017년에 처리된 사건 총수 대비 0.56%입니다. 매우 작은 수치인 거죠. 그리고 최근 5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에 90.72%가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식 기소되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정식 기소가 되더라도, 그래서 재판을 받더라도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 매우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평균 징역 기간이 10.9개월입니다. 최근 5년간 가장 오랫동안 징역형을 산 사람은 28개월에 불과하고요. 결국 실형 선고가 되는 사건 자체가 몇 건 되지 않는데 그 사건조차도 1년에도 못 미치는 징역형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의 수준도 충격적인데요. 2017년 벌금의 평균액이 525만 원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중대하게 상해를 입더라도 이 정도 처벌만을 감수하면 괜찮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미한 수준의 처벌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법에 법정형이 낮게 정해져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단위들,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들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단순 과실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사는 산안법 위반 사건을 불법성과 책임성을 경미하게 판단을 해서 정식 기소조차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정식 기소할 것인지 약식 기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산업안전 범죄를 단순히 과실범죄로 이해하고 있어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치 도로교통법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법에는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설정되어 있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법관이 양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고 있는, 그리고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보면 산안법 위반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 양형 기준이 법정형보다 훨씬 더 축소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법관의 판단은 당연히 경미한 처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산업안전 위반 사범의 특징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초범은 97% 이상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의 결과입니다. 통상적인 형사 범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최초 형벌의 처벌 수위가 낮고 그로 인한 충격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2013년 국회를 통해서 공개됐던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문건, 흔히 말하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노동 행위, 그러니까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마치 부당노동 행위를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시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기업들은 마찬가지의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개 중간관리자 정도에서 매우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은 처벌받은 노동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되고, 법인은 벌금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만 부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